자, 오늘의 키워드 바로 미입니다. 아름다울 미자가 떠 있고요. 지금 이 미와 관련해서 어떤 연관 검색어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검색이 많이 되고 있는지 로드맵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다이어트가 눈에 띄어요. 성형도 보이고. 자, LG 생활건강 아름다운 그 화장품들을 생산하는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모레퍼시픽도 비슷한 기업이고요. 불만은 역시 아름다움의 주적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전지현 씨도 나오고 있고 여행 관련주도 눈에 띄네요.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해지는데 자 이제 봄도 오고 상당히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여름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기 시작해요. 저도 한 2주 전부터 네. 운동 시작하셨어요? 운동 시작해서 이제 이번 여름에 수영장 가서 식스팩 가능할까? 아무튼 한번 해보려고요, 이번에. 해볼 생각인데. 지금 아름다움과 관련된 이 미용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 한번 말씀드리면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요. 전 세계 시장은 한 300조 정도, 화장품만 말씀드리면요. 300조 정도가 이제 전 세계 시장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한 65조에서 70조, 6조에서 7조 정도 되니까요.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1%니까요. 우리나라 인구 대비 상당히 맞는데요. 문제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형시장 있지 않습니까? 네. 성형시장은 별도로 치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5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 4분의 1 규모라니까요. 그만큼 성형시장이 우리나라에서 한마디로 대박을 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성형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큰 성형시장을 통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아직은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없죠. 직접적으로 찾기 쉽지 않은데요. 그런 것과 구체적으로 좀 간접적으로 찾으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여행 관련주가 나온 것은 아마 성형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혹시 강남이라든가 특히 부산 해운대 가면 해운대 쪽 가면 일본 간판이 워낙 많고요. 강남 쪽에 가면 제가 어떤 특정 병원이 이랬는데 어떤 특정 나라 이름을 딱 써 있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네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갔는데요. 제가 본 여태까지 네이밍을 한 그런 이름을 하는 거는 최고의 병원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은 아니고 간접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뭐 친구를 따라서 그 강남의 이 성형외과 쪽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직접 통역을 불러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돈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기가 통역을 데리고 와서 굳이 성형외과에 통역이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로 중국 사람들은 그냥 돈 쓰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이 성형시장이 굉장히 뛰어난데 사실 투자를 생각을 하자면 성형시장보다는 저희가 미용시장, 화장품 시장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화장품 시장이 요즘에 우리나라 화장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나 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해외에서 사오는 직접 구매도 유행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물건을 사가는 역직구도 그렇게 유행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역직구랑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죠. 해외에 있는 소비자들이 자기네가 직접 거기서 백화점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베이 코리아라든가요.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구글이 G마켓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어 버전이 11번가 이런 것도 좀 있을 거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직접 사가는 건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이거 방송하면서 준비해 보니까 화장품이라든가 화장품 관련 규모가 제일 크고요. 두 번째가 우리나라가 핸드폰이 워낙 빠르니까요. 핸드폰이라든가 핸드폰 액세서리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2위를 하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규모가 실제로 이런 중소상인들이 온라인 시장 쪽에서 수출하는 것들이 워낙 규모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이 좋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그렇다면은 네티즌들은 미용과 관련해서 어떤 데에 관심이 가장 많을지도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네이버 트렌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검색을 해봤더니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하나투어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중국인 관광, 그 성형 관광을 감안한 그런 트렌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 아래로는 모두투어. 그 아래로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이 보이는데 저는 약간 의외의 결과네요. 사실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 같은 이런 직접적인 기업들이 더 큰 수혜를 받을 줄 알았더니 여행 관련주가 더 관심이 크네요. 아까 보셨다고 했는데 저도 직접 한번 목격을 했어요. 단체 중국 관광도 많이 보이는데요. 강남에 저도 한번 청담동에 한번 갔는데
정말 이게 정말 깜짝 놀라는데 그 단체로 버스에서 내리는데요. 얼굴에 뭐 하고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날 무슨 수술이나 시술하고 그 다음날 몇 번 갖고 해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리터치를 해야죠. 드레싱이나 이런 걸 할 네. 텐데요. 네. 단체로 그 손님 쭉 내리는 거예요. 정말 이게 그러니까 여행 관련주들이 관련돼서도 뜰 수밖에 없겠네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해외여행 가서 저희가 중국인 관광객을 만났을 때 이런 속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거는 중국 사람이다. 아,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예쁠 때. 예쁠 때요? 네, 예쁠 때. 네. 같은 병원에서 했다는 얘기겠죠. 네. 자, 그런데 좀 종목 이야기로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모레 퍼시픽도 그렇고 LG 생활건강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주가도 별로고요. 특히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60만 원대까지 올라섰다가 다시 굉장히 많이 낙폭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종목 어떻게 됩니까? 저는 아모레 퍼시픽도 마찬가지고요. 아모레 워낙 주가 잘 네. 가고 있는데 LG 생활건강이 조금 약간 답답한 모습을 보였던 네. 것이 사실인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들 특히 브랜드력이 확실한 이게 두 메이커이기 때문에요. 한번 해볼 만하다는 장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크게 봐서는 화장품은 국내 화장품 시장은 약간 성장세가 둔화됐는데요. 네. 그것은 워낙 우리나라에 200개 이상의 브랜드가 있는 모양이에요. 중소 브랜드가요. 네. 근데 워낙 이렇게 대형 브랜드, 워낙 그 파워가 있는 기업들 회사들은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특히 요즘 태국 사람들이 또 많이 산다고 하는데요. 그런 쪽에 대한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워낙 많이 빠졌다는 측면, LG생활건강. 네.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저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어떨까요? 지금 신고가도 달성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할까? 어떻습니까?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 분 여성분들이 외국의 무슨 특정 브랜드를 많이 선호했는데요. 네. 요즘 그게 딱 중국 사람들 그리고 동남아 사람들이 딱 얘기하는 것이 아모레 퍼시픽 안에서도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브랜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하이 브랜드로요. 네. 그거랑 설화수에 대한 인기가 워낙 크다고 합니다. 전 장기적으로 여전히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게 바로 그 브랜드죠. 지금 이걸 쓰시는 거예요? 제가 쓰는 거 이거 직접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네. 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좀 웃기죠? 네. 근데 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고 그만큼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지금 아모레 퍼시픽도 마찬가지고 LG 생활건강도 마찬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접근해볼 만하긴 하지만 네. 뭐 코스맥스라든지 이렇게 화장품 원료를 사는 기업들은 좀 투자 전략 같이 가야 됩니까? 아니면 좀 다르게 가야 됩니까? 좀 말씀 잘하셨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코스맥스가 오늘 화장품 내에서는 저는 네. 개인적으로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탑픽으로 보신다고요? 왜냐하면 네. 그 코스맥스가요 공장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중국에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건 아직 적자인데 이번에 들어갔는데요. 중국에서에 들어간 그 코스맥스 중국 법인의 고객이 80%가 중국 업체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 업체가 지금 초반부터 많이 커지고 있거든. 성장기에 들어가 네. 있기 때문에 저는 코스맥스가 장기적으로 제일 흥미롭다. 가격도 뭐 아모레 퍼시픽 이런 거 엄청 비싸잖아요. 네, 그렇죠. 그 가격 부담도 적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용과 관련한 업종을 통해서 빅데이터 트렌드를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오늘 결론은 코스맥스 쪽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빅데이터 제가 담당하는 시간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그런가요? 내일부터는 박민영 앵커와 또 재미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